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벌써 또 하루가 시작됐네요. 여러분들과 또 상쾌한 기분으로 5월 24일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인데 1교시 영상 하여튼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유쾌하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 영상 보시면 댓글 인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돈독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좀 유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왜 다들 보면은 힘들고 왜 이렇게 울상으로 인상 찡그리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 투자를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병을 안고 다니면서 투자를 왜 하냐는 거지. 한번 잘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는 항상 신나야 돼. 즐겁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항상 할 때마다 고민스럽고 걱정이고 사서 걱정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멀리 보세요. 멀리 보다 보면은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대신 조건이 있어. 좋은 종목들, 우량한 종목들,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업들을 잘 보고 하셔야겠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한번 떠들어 봐야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이제 순매도세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좀 사줘야 하는데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 외인들이. 아직까지 삼성전자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가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달 들어서만 해도 외국인들은 한 7,400억 정도, 7,400원어치에 가까이 팔아치웠어. 팔아치우고 개인들은 한 5,300억 정도, 5,300억 정도 넘게 이제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줍줍에 나섰다. 줍줍. 개인들은 5,300억 정도 넘게 살면서 줍줍으로 가는 거야. 매크로 악재 속에서 하반기 이제 반도체 수요 불확실성이 현재 상존하고 있죠. 있지만 하여튼 관련 우려는 주가에 반영됐다는 그런 평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미국이 한국과 반도체 산업 전략적 협력을 중장기적으로 이제 강화하는 움직임도 현재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전 마켓 포인트에 따르니까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67,900원, 67,900원이 하락한 67,900원에 67,900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죠. 67,900원을 마감했는데 한 100원 빠졌지, 100원. 지난 주말에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방한 기대감에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어요. 상승세. 이제 바이든 아저씨가 오니까 좀 상승할 줄 알았는데, 떠나버리니까 약간 꺾이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이 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버리니까 결국은 좀 빠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여튼,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이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한 2,863억 정도를 팔아치우더라고요. 많이 팔아치웠어요. 2,863억. 그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 사거래일은 제외하고 삼성전자를 팔아치웁니다. 계속 팔아치워요. 이 기간에 누적 순매도 금액이 7,390억이야. 7,390억. 반면에 개인은 이날도 한 3,500억 정도를 사들입니다. 사들이고 이달 들어서는 5,350억 정도 순매수를 하죠. 기관들은 한 1,670억 정도를 사들입니다. 기관은 1,670억을 사들이더라. 일단은 지난주에 그 미국의 소매업체의 그 실적 쇼크에 따른 그 물가 압력과 뭐 실적, 경기 우려,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코로나 확산, 그 확산세가 약간 약화되면서 하여튼 그 약화돼야지 당연히 약화되면서 한국의 5월에 그 5월 1일부터 20일까지 그 무역적 수지의 그 적자 등 이런 불안 요인이 좀 부각이 됐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가 상승이 약간 제한됐다 하는데
하여튼 원 달러 환율은 장중에 달러가 약간 좀 약세고요. 위안화 강세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증시를 약간 순매도하고 있는데 소폭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국의 코로나 문제가 좀 그래요. 중국의 코로나 이 확산세가 좀 약화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강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확산세가. 매크로 우려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 발목 잡고 있어요. 매크로. 하여튼 매크로적인 게 좀 문제가 있어요. 마이크로가 아니고 매크로 쪽으로. 상반기에 또 IT 세트 수요에 대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던 그 상하이하고 그 쿤산 그 봉쇄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세트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 뭐 생산하고 물류가 완전히 정상화되기에는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식료품 가격도 이제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그 하반기에 그 수요 우려가 여전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그 스마트폰과 그 PC 등 그 세트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요. 그 반도체 업체들의 그 실적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실적은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그 하반기에도 세트 수요가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같은 반도체 호황 국면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은 계속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면은 반도체 호황 국면도 뭐 사그라들지 않겠어요. 뭔가 뭐 반도체를 팔려면은 뭔가 세트 수요가 좀 많아야겠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다 연관되어 있어. 반도체는 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PC에도 들어가고,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하여튼 다 들어가. 뭐 자동차, 웬만한 IT 다 들어가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관련 우려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바텀 피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답니다. 바텀 피싱. 최저가 매수.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대 이상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의 상반기 주가는 거의 예외 없이 하락을 했어요. 미국과의 협력도 현재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래서 실적 둔화 우려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면은 이제는 밸류에이션과 실적을 고려한 그 바텀 피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밸류에이션도 낮고 2분기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의 그 반도체 협력의 끈을 아주 더욱 단단히 조이게 된 그 한국의 반도체 섹터가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첫 순방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은 삼성 반도체가 경제 안보의 전략 자산으로 부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미 대통령 그 취임 후에 아시아 첫 순방지를 일본으로 향했던 것과 달리 한국의 삼성전자 그 반도체 공장을 선택한 것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또 이번 방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팹인 평택 공장이 향후 글로벌 반도체의 그 공급망의 중심축이 될 수 있고, 그 평택 P3 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의 파운드리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 1세대 생산 라인 가동이 시작돼 가지고 대만 TSMC하고 기술 선도 경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공장 방문에는 언급됐듯이 그 램 리서치 등 미국의 반도체 장비 핵심 업체랑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짚어요. 그래서 코로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그 확보 필요성이 한층 좀 부각된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 반도체 산업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되고, 비록 2분기에 그 중국 봉쇄하고 인플레이션, 러시아 사태까지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 불확실성 요인이 있는데 반도체 공급 증가도 이제 제한적으로 전망되어 있어서 메모리 사이클 변동성이 한층 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북미 4대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5년 만에 교체 수요 도래로 이제 견조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죠. 그 선단 공장 전환 가속화에 따른 그 생산성 감소로 메모리 공급 증가도 크지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삼성은 반도체 전략 변화를 통해서 점유율 확대보다는 당분간 그 수익성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실적 개선 추세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덧붙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게 보는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 우리 한번 잘 견뎌봅시다. 견디다 보면은 좋은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날을 딱 집어서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하반기 되면은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정보해서 꼭 여러분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